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간 8시 딱 맞춰서 시작하려고 5분 전에 방송 켰는데 시작하자마자 다들 빠르게 들어오시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세팅 해주시고요. 이게 세팅하느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 5분도 아깝더라고요. 1시간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장하시면 8시 이제 전화 지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게 카메라가 서방 몸을 너무 자르는데? 잠깐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토요일날 하고 있는 로스터 모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공교롭게 또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어제 그 모임 커핑도 패스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오늘 다들 방송 보시면서 같이 커핑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더 기다렸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오늘은 빨리 끝내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커핑 하실 준비 다 되셨겠죠? 다 세팅 되셨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명드리자면 이번 커핑은 콜롬비아 특집이고요. 지난주 페루에 이어서 콜롬비아 7종이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리블에 입고되었던 상당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줬던 알레한드라 게이샤와 타미난고 게이샤 이 두 가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샘플은 이렇게 이제 7종이 발송이 되는 샘플은 아마 이 가격에 받아보시면 상당히 혜자스러운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원두가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이 커핑 그 인스타 라이브 이외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영상을 참고해서 후에라도 맛을 보시면서 또 뉘앙스 체크 해보실 분들은 원더룸 카카오톡 채널에서 추가로 원두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더룸 채널에 오셔서 메신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원두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드리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샘플당 25g씩 소분돼서 발송이 돼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이제 일요일로 방송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샘플이 금요일날 로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토요일에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광주 지역 로스터들 모임에서 가이드 커핑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수요일날 할 때는 그 금요일날 로스팅된 샘플이 수요일날 배송이 되다 보니까 화요일까지 배송이 되다 보니까 4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경과한 샘플이 이제 가서 이렇게 커핑하는 게 제가 공지에도 올렸다시피 늘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최대한 음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브루잉을 하기 위해서 커피를 주문한 건 아닌데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커핑을 하기 위해서 주문하신 건데 조금 샘플 시간이 경과된다라는 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좀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금요일날 오전에 빠르게 로스팅해서 바로 금요일날 오후에 발송을 하면 토요일날 샘플을 받아보시고 하루 정도만 더 경과했다가 일요일날 이렇게 커핑 하실 수 있게 최대한 서둘러 봤습니다. 좀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긴 한데 제가 좀 힘들어야 여러분들이 또 좋은 커핑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색내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요. 되게 금요일이 너무 힘들어요.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커피 설명해 드리고요. 다 커핑 하시려고 준비되어 있을 테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 순서 상단의 맨 이쪽 왼쪽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아래쪽으로 5, 6, 7 이렇게 샘플 순서대로 커핑할 거고요. 지금 커핑 목록 확인해 보면 지금 재미있는 샘플이 1번, 2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카우카 지역, 콜롬비아 해변가, 나리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같이 해변가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안데스 산맥을 쭉 관통하고 있는 이 카우카 지역에서 온 커피인데요. 소타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소타라 1번 소타라 2번은 소타라 엘피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제 소타라 지역에 뭐 다른 농장이든지 아니면 여러 농장의 커피가 합쳐지든지 이거는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소타라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샘플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이 두 커피는 전부 다 요새 핫한 무산소 발효 프로세스로 가공이 된 커피입니다. 뭐 에너로빅 퍼멘테이션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이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무산소 발효 커피가 최근에 정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죠. 많이들 농장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어떤 단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또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에서도 이 무산소 발효 커피를 들고 나오고 있죠.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홍보가 될 텐데 이 무산소 발효 커피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뭐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세싱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을 해오던 농장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와인을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좀 더 차용을 했다고 보는 게 엄밀히 보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목적은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이슈가 됐던, 그리고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무산소 발효 코스타리카 디아만테 농장에서 뭐 이렇게 처음으로 알려졌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시나몬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여러 이슈가 터져가지고 이 무산소 발효 커피의 시나몬 향, 무산소 발효 커피의 플레이버의 공식은 시나몬 향 플레이버였거든요. 계피 같은 수정거 같은 맛이 나는 커피. 그게 이 무산소 발효를 거치면 무조건 시나몬 향이 나야 된다라고 공식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었는데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인위적으로 뭔가를 첨가한 결과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슈가 돼서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됐죠. 우리가 도대체 뭘 먹고 뭘 평가한 거지? 뭐 이런 물음표 이런 상황이요. 물론 이제 커피 프로세스를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진보적인 방법이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값어치를 지불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생각을 해볼 거리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맛있고 훌륭한 커피를 제값을 주고 이렇게 평가하고 사 먹는다라는 건 좋은 문화인데 말 그대로 감정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플레이버의 커피가 나오고 있으니 뭐 시나몬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디아만테 농장이 처음 선보이기 이전만 하더라도 커피에서 계피 맛이 난다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농장 같은 경우 뭐 라임, 리치, 레드 플럼, 딸기 요거트 이런 맛이 나는 커피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또 그 값어치를 어떻게 책정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농장들이 진보적인 실험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리스크의 연결은 필요하다고 저는 반드시 봐요.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의 부자 농장이 아닌 이상 그런 색다른 실험,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수가 없으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테고요. 팔리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다른 실험을 거친 커피들은 그만큼 좀 더 이렇게 값어치라든지 맛을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값어치가 아니라 그 정도의 활동비, 연구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좀 더 가격이 책정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커피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멘붕이 왔다라는 거죠. 선명한 딸기 요거트 향이 나서 점수를 많이 줬고 선명한 계피차 같은 커피가 있어서 점수를 많이 줬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첨가한 거다라고 해버린 순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커피를 평가할 것인가. 그동안 90점을 넘게 평가했던 그 커피가 정말 맞게 평가한 것인가.
왜냐면 인공적으로 향이 들어간 커피를 누구도 그동안은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사실 뭔가 결점이 있는 커피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가양했다 이런 인식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거는 좀 더 많은 커피 하시는 분들, 특히 커피 감정사들 여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히 부정적으로 보는,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지만 어느 부분은 또 그렇게 마냥 다 긍정적이지만 않은 반반인 입장이에요. 어쨌든 그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무산소 발효 프로세스를 가진 그렇게 가공이 된 1번, 2번 커피, 같은 지역의 커피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테이스팅 해보고요. 3번 샘플 같은 경우는 나리뇨 지역의 커피예요. 라플로리다라는 커피고 일단은 상당히 가성비가 좋게 지금 나와 있어요. 키로에 소분 가격이 11,000원이라서 뭐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면 블렌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기 충분히 편한 가격대로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번 3번 샘플로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4번 샘플 같은 경우는 품종이 티피카 품종으로 역시나 카우카 지역의 커피지만 카이비오 농장에서 가공이 된 커피입니다. 티피카란 품종,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의 커피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뻗어나간 1호, 2호 그런 커피죠. 티피카, 버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티피카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적으로는 버번이라는 품종보다는 티피카 품종이 로스팅하기도 좀 더 까다롭고 잘만 맞아 떨어진다면, 그 생육 환경이라든지 그 때루아라고 표현하는 모든 환경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정말 게이샤의 버금가는 굉장히 좋은 향미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는 포텐이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샘플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카이비오 티피카. 5번 샘플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추럴 프로세싱의 커피예요. 카우카 지역의 커피고 인자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카우카 인자 내추럴 버전의 카스티오 품종입니다. 뭐 설명을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 1번, 2번 샘플과 그리고 3번 샘플, 4번은 티피카 단일 품종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 4번 품종까지 이어지는데 모두가 카스티오 품종, 2번도 카스티오 품종, 그리고 5번도 카스티오 품종, 3번은 카스티오 품종과 카츄라 그리고 콜롬비아 품종이 믹스가 된 커피인데요. 이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언급이 되고 있는 카스티오 품종, 이거 콜롬비아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품종이죠.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엄밀히 보면 카티모르 품종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카츄라라는 품종, 버번에서 돌연변을 일으킨 카츄라 품종을 콜롬비아에서 1982년도까지 콜롬비아 커피 연구소에서 녹병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거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카츄라 품종과 티모르 하이브리드 품종, 병충해 내성이 강한 이 티모르 하이브리드 품종을 교배시켜서 수차례, 뭐 5세대 이상 계속해서 개량해 가면서 만들어낸 품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콜롬비아라는 품종, 이 3번에 들어가 있는 콜롬비아라는 품종도 콜롬비아 나라에서 만든 콜롬비아라는 품종입니다. 똑같이 카츄라와 카티모르 품종, 카츄라와 하이브리드 티모르 그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이에요. 거기서 콜롬비아 품종에서 계속해서 개량되면서 생산된 게 따비라는 품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카스티오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카스티오 품종은 다른 어떤 이제 카티모르 품종보다 카츄라의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뭐 맛과 향은 좀 더 일반적인 따비라든지 콜롬비아보다 좀 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카츄라는 품종 자체가 굉장히 병충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카스티오 품종으로 이렇게 건너탈 것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농부들은 사실 그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계속 재배해오던 품종을 꾹 재배하고 싶고, 이걸 다 완전히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로 완전히 갈아탄다라는 게 좀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해서, 또 품종 자체 그 향미에 대해서 이게 좀 더 나아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왜냐면 카츄라는 정통 버번의 뿌리를 잇는 아라비카 품종이고, 카스티오 품종은
티모르 하이브리드 품종이 들어가 있는 로부스타 IP가 인트로그레스 된 품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식이 좀 부정적이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로스터들, 쿼퍼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의뢰했고 카츄라 품종과 카스티오 품종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평가를 해달라. 그 결과 굉장히 재밌게도 반반의 결과가 나왔어요. 카츄라 품종이 좀 더 우세하다 반, 카스티오 품종이 좀 더 좋았다 반. 그 이후로 품질에 대한 논란은 잠식이 되면서 지금은 콜롬비아 전역에서 아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스티오 품종. 특이하게 내추럴 프로세싱이다 보니까 콜롬비아 자체가 굉장히 습한 나라다 보니까 커피를 체리채 그대로 건조하는 내추럴 프로세싱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콜롬비아 내추럴 품종, 내추럴 프로세스, 허니 프로세스 마음에 드는 거를 사실 많이 발견해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내추럴 커피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오늘 이 5번 샘플은 어떨지 또 궁금하네요. 그리고 지금 6번, 7번 샘플이 아주 S급의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알려진 콜롬비아 카우카 지역의 알레한드라 게이샤 6번, 그리고 7번은 나리뇨 타미낭고 게이샤 7번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게이샤가 세팅이 되었는데 이 두 게이샤 모두 소음 가격이 1kg에 3만원 밖에 안 해요. 게이샤 가격이 kg에 3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오늘 저는 이제 미리 가이드 커핑을 끝내놓긴 했지만 이 두 게이샤 기대가 됩니다. 같이 커핑 하시는 분들, 지금 세팅하시고 같이 커핑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호기심에 향도 맡아보셨겠지만 굉장히 훌륭하죠. 진짜 본격적으로 커핑하면서 계속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실까요? 저는 채팅창도 좀 확인하면서 분쇄향 맡으실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무산소 발효 프로세스를 거친 커피들은 아무래도 발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가공한 방식이다 보니까 특유의 발효치라든지 쿰쿰한 흔히 한국 사람들이라면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이런 장류의 향을 좀 이렇게 감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향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무산소 발효 커피를 샘플을 받아봤을 때는 언제나 디벨롭 타임을 로스팅할 때 디벨롭 타임을 약 10%를 넘어가지 않게끔 로스팅하는 편입니다. 이 두 샘플 역시 DTR 10%로 로스팅이 된 샘플이에요. 상당히 쿰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향은 강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아주 좋은 과일, 또 사탕수수 원당이라고 표현한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달큰한 아주 굉장히 찐득한 단향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3번 이 라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형적인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요. 아주 훌륭한 컵 노트를 퀄리티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파파야라든지 아주 진한 흑설탕 캐러멜 그런 쌉싸름하고도 아주 자극적인 단향 이런 것들이 3번 컵에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4번 아까 제가 이거 정말 때로만 잘 포텐만 터진다면 게이샤에 버금가는 늘 기대되는 품종이라고 하는 이 티피카 같은 경우요. 약간의 우디한 느낌도 전해져요. 나무의 느낌. 근데 티피카 특유의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티피카 품종에서 주로 자주 이렇게 느껴지는 감각이 약간의 나무향인데 이게 삼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허브꽃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을 때는 주니퍼라고 보통 표현하는 향나무 이런 컵노트도 종종 쓰는 편이에요. 지금 이거는 근데 사실 우디한 느낌이 그렇게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브꽃향 이게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향긋한 꽃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체크한 거를 좀 들여다보면 허브꽃, 포도나 청사과 그리고 시트러스, 감귤류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과일의 향이 올라와요. 포도, 청사과, 감귤류 그리고 끝자락에는 비정제 설탕 그런 느낌이 올라오고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5번 이 인자 내추럴 이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콜롬비아 내추럴 커피에서 흔하게 느껴지는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말린 과일, 그것도 완숙된 과일이 살짝 마른 듯한, 안 좋게 표현하면 이게 좀 더 지나치게 안 좋게 표현되면 곶감 같은 그런 느낌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컵노트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면 약간 아로니아라든지 샤인머스켓, 아주 굉장히 달콤한 포도의 느낌, 그리고 자파꿀, 여러 가지 꽃이 이렇게 뒤섞인 듯한 어딘지 모르게 향긋한 느낌의 꿀, 그리고 카카오의 느낌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데, 카카오도 산지별로 굉장히 향이라든지 맛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에콰도르산 카카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인도네시아산 카카오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인도네시안 카카오를 혹시라도 드셔보신 분이라면 쉽게 공감하실 텐데, 약간은 향신료 느낌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뭐 부정적으로 쿰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약간 뭐 르네드뱅 아로마키트 자주 테스팅 체크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약간의 가죽, 인조 가죽 같은 그런 향도 살짝 끝자락에 올라와요. 이게 저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인조 가죽 향이 사실 좋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살짝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향신료의 느낌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신료 중에서도 우리 오향장육이라든지 족발집 앞을 지나가면 나는 그 향, 스타니스라고도 보통 표현하고요. 팔각, 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향신료, 그 팔각 같은 느낌도 살짝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호일 수도 있는 향 몇 가지와 굉장히 또 좋은 긍정적인 완숙된 과일의 느낌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것 같지만, 일단 아로마에서 점수는 크게 감점시키진 않았어요. 단향도 상당히 좋고요. 일단 그리고 문제의 이제 이 S급 가성비의 게이샤들 좀 더 이렇게 성의껏 다시 한번 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게이샤 샘플 6번, 7번 이 아로마 체크해 보신 분들은 와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게이샤 특유의 제스민 향, 아주 그냥 제스민 꽃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선명한 제스민 향이고, 거기에 꿀을 범벅해 놓은 듯한 단향들, 무엇보다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냥 제스민 티를 진하게 우려내가지고 꿀 막 넣어가지고 섞어놓은 듯한, 거기서 올라오는 향, 그거 말로는 거의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컵노트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6번, 7번 둘 다 뉘앙스는 비슷해요. 굉장히 선명한 제스민 차의 느낌이 먼저 후각을 이렇게 찌르고요. 따라붙는 꿀처럼 달큰한 향들, 찐득한 단향. 거기에 차이가 약간 있다면 약간은 귤피차, 6번 알레한드라 게이샤 같은 경우는 귤피차, 제가 집에서 즐겨 먹는 게 귤피차라서 항상 귤피차 컵노트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약간 시트러스한 느낌도 감돌고요. 구수한 느낌도 살짝 감돌아요.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건 뭐냐면 이 산뜻한 제스민 꿀 그런 향 뒤에 이 6번 알리안드라 게이샤는 사과 같은 향이 살짝 따라붙고요. 이 7번 타미나고 게이샤 같은 경우는 핵과류의 느낌이 살짝 따라붙어요. 이게 가장 좀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 본인의 판단에 맡길게요. 저는 강도 자체만 놓고 보면 6번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강도만 놓고 보자면. 근데 맛의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스펙트럼은 둘 다 굉장히 뭐 서로 뭐 깎을 거 없이 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히 아로마 놓고 봤을 때 기대되는 부분이라면 뭐 어지간한 옥션납 게이샤 멋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3만원밖에 안 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로마 체크 다들 끝나셨으니 물 끓일게요. 바로 푸어링 하기 위해서. 한번 끓여놨는데 좀 식어가지고요. 물 끓을 때까지 잠깐 채팅창 확인하면서 질문 있으면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지금 채팅창으로 오늘 커핑하고 있는 목록들 계속해서 공지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톡 원더룸 채널, 지금 물 끓이는 소리 때문에 약간 좀 소음이 있죠. 양해 부탁드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채널 검색으로 원더룸 검색하시면 거기에 오늘 커핑하고 있는 커피의 종류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스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원더룸 채널 포스트에 리뷰 결과까지 공공해서 다시 한번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맛보고 있는 커피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확인하시고 카카오톡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원더룸 채널 들어오셔서 공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샘플 주문하시지 않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궁금하시다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남은 원두 소분해서 한 잔 분량으로 소분해서 7종류 발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원더룸 채널에서 구입 문의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오늘 뭐 주문 받아서 뭐 언제든지 원두가 남아있다면 발송을 해드릴 수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겠죠, 받아보시는 데는. 그러면 유튜브로 오늘 방송한 풀버전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확인하시면서 또 한번 커핑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튜브 영상 편집하지 않아요. 사실 편집하려면 너무 귀찮더라고요. 자, 지금 같이 커핑 하시는, 좀 온라인으로 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샘플 받아보신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미 푸어링해서 무슨 아로마 체크까지, 플레이버 체크까지 끝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설명을 좀 곁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요. 자, 물이 한번 끓었으니까 저는 96도에 커핑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핑에 사용되는 물은 아이시스 8.0입니다. 원래는 3다수를 사용하다가 아이시스 8.0을 써요. 이거는 대구에 있는 커핑 포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나와 있고, 홈바리스타 클럽이라, 네이버 카페 홈바리스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글을 많이 기고하시는 하나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올린 글을 저도 많이 이제 읽고는 있는데,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도 최근에 물에 대한 이런 거의 논문에 가까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검색하셔서 하나린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작성자 검색하셔가지고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들, 거의 전공자가 아닌가 싶은, 저도 생화학을 전공했지만 저보다 훨씬 더 화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공이 화학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참 도움이 되는 논문이고요. 제가 예전에 커피 수업을 할 때 물에 관련된 수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게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물들, 삼다수, 아이시스, 평창수, 백산수, 뭐 별의별 물, 국내 물 많이 비교해보고, 외국의 물, 유럽에서 들어온 물이라든지, 말 그대로 경도,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 함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것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를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재밌는 게 삼다수보다 아이시스 8.0이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성분들을 끌어낼 수 있고 질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높아졌을 때, 굉장히 많이 높아졌을 때, 흔히 뭐 에비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커피 맛 재밌습니다. 똑같은 커피도 이렇게 맛이 달라지나 싶을 정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마트 가면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다보다라는 물이 있어요. BVODA, 보다보다. 그게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엄청 끈적끈적한 그냥 꾸덕한 커피가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뭐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재밌는 커피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브루잉 하실 때나 커핑 하실 때 보다보다라는 물 혹시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한번 커피 맛 보십시오. 뭐 하나리님이 올려주신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비교도 있는데 그것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자, 포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시간 세팅하고 잠시 일어서서 포링하고 다시 올게요. ROTC 대회에서도 RCS 사용한대요. 아, 그래요?
내가 아 그래요? 라고 할 줄 알고 내가 채팅창에다 아 그래요? 라고 썼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보다 연장자가 계신 이곳에서 나이 얘기하면 좀 버릇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나이가 좀씩 들어갈수록 레파토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 아 그래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ROTC 쪽은 인연이 많이 없어가지고 ICS8를 쓴지 몰랐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물을 부었으니까 4분이라는 시간 동안 침출하면서 이제 웹 아로마 체크해 보시죠. 일단 뭐 6번, 7번 이 게이샤 같은 경우는 그냥 터져 나오죠. 제스민 꽃, 향수, 이런 퍼퓸 같은 그런 제스민 꿀 같은, 그러니까 제스민으로 양봉을 하는, 꽃을 피워놓고 양봉을 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피어오르죠. 특이하게 1번, 2번 샘플, 저는 개인적으로 아로마에서부터 드라이 아로마에서부터 이 웻 아로마로 이어지는 향도 그렇지만 향까지 종합해 봤을 때 1번 샘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번 샘플이 조금 더 선명하게 플로럴한 크레이터도 약간 가지고 있고요. 뭔가 향긋한 꽃향기의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 가장 재미있는 건 황설탕 시럽, 그리고 캐러멜, 스카치 캔디 같은 그런 향이 굉장히 강도 높게 단향을 뿜어내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샘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일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시트러스한 감귤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마멀레이드, 예전에 제가 오렌지 카푸치노 이런 메뉴 할 때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익숙한 느낌이라서 자주 컵노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만들 때 오렌지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까고 오렌지 과육을 블렌더에 분쇄를 하고 그거를 설탕과 함께 버무려서 끓여내는 약간 오렌지 껍질을 포함한 잼 같은 느낌인데, 그 오렌지 마멀레이드에서 올라오는 아주 좋은 감귤류의 단향들,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요. 비정제 설탕이라든지 꿀 같은 뉘앙스라고 적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명함이라든지 뭐 향미의 입체감, 스펙트럼은 1번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시간이 40초 정도가 남았는데 3번 샘플은 전형적인 콜롬비아의 느낌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을 부었을 때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당밀, 약간 그 사탕수수를 정지하고 나는 찌꺼기들 모아놓은 당밀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흑설탕 시럽, 파파야, 이런 컵노트로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4번 샘플 티피카 같은 경우는 언급한 드라이 아로마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이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5번 샘플이 좀 특이한데요. 이 콜롬비아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인자 내추럴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 커피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분쇄향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그 향신료라든지 가죽 같은 느낌이 물 부으면 급격히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4분 시간 지났으니까요. 자, 브레이킹하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버 체크 시작할게요. 어쨌든 이 5번 인자 내추럴 같은 경우는 물을 부었을 때 가죽의 느낌은 급격하게 좀 날아가는 편입니다. 완숙된 과일의 느낌이 좀 더 지배적이고요. 살짝은 스모키한 느낌도 있어서 호불호는 여전히 갈릴 것 같아요. 자. 이 1번 샘플은 브레이킹 하면서 꽃향기가 팍 치고 올라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꽃향기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안 느껴진다 어떡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돼요. 안 느껴주셔도 돼요. 2번 샘플이 조금 더 감귤 껍질 같은 느낌이 강하고요. 확실하네요. 3번 샘플 같은 경우는 당밀, 캐러멜 시럽, 이런 쪽 캐릭터가 선명합니다. 특이한 건 4번 샘플, 이 티피카 같은 경우는 DTR 15% 정도로 이 일반적인 다른 콜롬비아 커피보다 살짝 좀 더 라이트하게 로스팅이 됐는데, 카카오 품종은 그렇게 로스팅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라이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의 강도라든지 향에서 느껴지는 기대되는 단맛의 느낌이 단향의 그 느낌이 더 진득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오히려 좀 더 배전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 5번 샘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격하게 가죽 같은 느낌, 향신료 느낌은 팍 날아가고 잘 완숙된 과일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검붉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찐하게 느껴집니다. 뭐라 해야 될까? 말린 자두. 흔히 뭐 건강식으로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 푸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말린 자두라든지 말린 체리, 말린 포도, 건포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히려 드라이 아로마보다 웻 아로마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뭐 6번, 7번 게이샤 같은 경우는 뭐 더 언급할 필요 없겠죠.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를 느껴보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연습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6번, 7번 나는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서 구분을 못하겠어. 심지어 난 여기 있는 것 7개 전부 다 똑같아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 그래도 됩니다. 같은 콜롬비아 커피니까요. 일단은 산지가 똑같으니까.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려고 계속해서 커핑을 하다 보면 인간의 감각이 그렇게 단련이 되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엄청 잘하거나 뭐 빼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타고난 막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2014년도부터 커핑을 감정사 이렇게 하면서 해왔으니까 2014년도부터 좀 올해가 2020년이니까 꽤 오래됐네요. 그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씩은 차이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르구나. 근데 정말 그 후각과 미각을 타고나신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저보다 잘 하시겠죠. 뭐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늘 언급해 드리는 것처럼 커피를 미식으로 즐기기 위한 또 문화로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정말 많은 커피를 맛보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충족시켜 줄 만한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많이 없어서. 그래서 꾸준히 퍼블릭 커핑 꾸준히 해오고 커핑이라는 게 재밌어요. 사실 이런 것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또 한 분이라도 또 나도 커핑 해보고 싶다, 커핑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되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슬러핑 하면서 플레이버 본격적으로 체크해 보시죠. 정말 달아요. 이 1번 커피는 슬러핑 한 순간 딱 뭐야 설탕물인가? 딱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달콤합니다. 단맛 정말 좋아요. 2번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달아요. 다만 단맛의 강도만 놓고 보자면 역시나 1번이 좀 더 나아요. 1번이 나은 것 같습니다. 3번 커피는 약간의 우디함이 감돌면서 전형적인 콜롬비아 커피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푸라기라든지 마른 장작 같은 그런 뉘앙스가 도는 게 아니고 아주 향긋한 나무의 느낌, 삼나무라든지 그런 느낌이 베이스로 깔려가지고 아주 좋은 콜롬비아 커피라고 판단이 듭니다. 좀 더 커핑 해볼게요. 이거 티피카 4번도 굉장히 달아요. 이거 뭐 제 입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가이드 커핑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달콤합니다. 뭐 설탕물인가 싶을 정도로. 안 그런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같이 커핑 하시고 계실 텐데 뭐 달기는 뭐가 달어 막 신데 꾸렁내가 나는데 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 있나요? 있으면 언제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이 콜롬비아 내추럴 커피가 되게 재밌는데요. 최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별로 콜롬비아 내추럴 커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쇄향에서 느껴지던 그 꾸릿꾸릿함, 그 과발효된 듯한 발효치
이런 것들이 이 플레이버 체크할 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게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던 이유였는데, 일단은 플레이버 체크에서는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꼼꼼한 발효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완숙된 잘 익은 과일의 느낌이고요. 굉장히 초콜릿이에요. 과일맛 초콜릿.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맛보고 싶죠? 이 두 게이샤는 진짜 이거 입고된 지 하루 만에 다 품절됐더라고요. 리브레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고 소식이 뜨자마자 다음날 바로 다 품절이었거든요. 근데 맛보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야, 이게 3만원밖에 안 한다니. 키로에 3만원짜리 생두가 S급 가성비라고 말하는 게 진짜 좀 웃기긴 하지만, 뭐 정말 좋은 게이샤들은 키로에 막 50만원, 30만원 이상, 막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이샤 치면 S급의 가성비는 확실합니다. 진짜 이거 첫 슬러핑에 느껴지는 게 게이샤 특유의 그 화려한 산미, 굉장히 시트러스하고 열대 과일 같고, 그 뒤에 따라붙는 선명한 제스민 꽃차의 느낌, 그 뒤에 또 이어져서 따라 들어오는 사탕수수 시럽 같은, 또 원당 같은 굉장히 진득한 달콤함, 아주 깔끔한 홍차를 마시는 듯한 여운, 이 모든 게 정말 뭐 신의 커피다라고 불려도 무방, 아무런 저는 반론을 제기할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는 말을 좀 아끼고 나머지 것들을 좀 더 많이 분석해보죠.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또 이제 많이 중간중간 많이 오셨네요. 제가 커핑할 때는 커핑에 집중하느라고 채팅창을 많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채팅창 관리를 맡고 계시는 우리 허위린 대표님께서 저희 커피 사업의 사업적인 방향을 항상 채찍질 해주시고 가이드 해주시고 브랜딩 마케팅으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허위린 원더룸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채팅창 가이드를 해드릴까요? 뜨거웠을 때 한번 이렇게 한 차례 거쳐서 슬러핑을 해봤는데요. 한 번만 더, 살짝 식었으니까 한 번만 더 슬러핑 해보고 또 한 번 리뷰해보죠. 같이 리뷰하시면 됩니다. 분석하셔도 되고요. 제가 일부러 커피에 대한 이 가이드 커핑된 이미 리뷰 분석은 끝났어요. 이거 제가 메모해놓고 실제로 텍스트로 문서화 시켜서 리뷰 정리는 다 끝나 있는데, 예전에는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커핑을 했거든요. 보면서 하세요라고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게 사실 커핑을 방송으로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커핑을 같이 한다라는 거는 학문적으로 뭔가 발전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욕구가 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보고한다라는 게 좀 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온라인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면대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커핑을 처음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맛보고 어떤 느낌이세요? 뭐 캐러멜 같은가요? 초콜릿 같은가요? 과일의 느낌이 난다면 어떤 과일의 느낌인가요? 물어보면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이렇게 막 곤란해 하시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죄 짓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괜히 질문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 속으로 울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다시는 커피 먹으면 안 함 이러면서 막 하면서 막 다시는 안 올 거야 막 이런 분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좀 측은한 마음에 사실 가이드 리뷰를 나눠드리고 보면서 하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제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참고하시면서 맛보세요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효과적인데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독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제 가이드에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그래서 모든 건 이 리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오늘 저녁에 바로 공지로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본인이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가 스코링까지 강요하진 않으니까요. 뭐 스코링 하는 것도 제 원더룸 시트지가 따로 있긴 하지만 SC의 규정대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특히나 커피 감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 퍼블릭 커핑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길들여주시면 안 돼요.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니까요. 학원에서 가이드대로, SC의 커핑 폼 그 가이드대로 정말 충실히 잘 따라서 어떤 뭐 커핑 자리에 가든 그 커핑의 가이드 룰을
잘 숙지하고 잘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에이 나 여기선 이렇게 배웠는데 저기서 저렇게 하던데 가서 그 룰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진짜 감정에 이런 골만 깊어지고 서로 안 좋으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 항상 명심해 주세요. 한번 맛보고 리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위톤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점점 처음에는 단맛에 가려져서 와 그냥 설탕물이네 이런 말밖에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식어가면서 3위톤이 서서히 올라와요. 굉장히 할 말 뭐 컵노트 꺼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끝자락에 남아있는 달콤한 유는 너무 좋고요. 정말 맛있어요. 2번 샘플도 그렇고요. 근데 플레이버 체크에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1번 커피가 조금 더 강도도 그렇고 맛의 스펙트럼도 그렇고 구조감 이런 여러 부분에서 나은 것 같습니다. 3번 커피 라 플로리다도 블렌딩으로 콜롬비아 커피를 반드시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강추해보고 싶을 아주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콜롬비아 커피예요. 이거 점수 높게 나올 것 같네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부정적인 느낌은 딱히 없어요. 굉장히 라운드합니다. 산미톤이 굉장히 밝으면서도 과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산미톤이 아예 뭉개져서 단맛 위주의 커피보다는 산미톤이 화사하게 계속해서 리플레싱 되는 그런 커피가 여운도 그렇고 클린컵도 그렇고 가장 결정적으로 애프터 테이스트일 수 있겠지만 여운이겠지만 맛보고 나서 침이 계속 맴돌면서 아 이 커피 또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그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산미가 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산미톤이 자극적이고 시큼한 식초 같은 신맛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과일의 신맛이라든지 단맛과 어우러지는 밸런스가 좋은 신맛이라면 밝은 산미톤이 훨씬 더 당연하게 점수를 높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커피 감별사들이 밝은 산미톤이라고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강도가 높은 게 밝은 산미톤이 아닙니다. 절대로. 밝다라는 표현, 브라이트하다라는 표현은 산미와 단맛의 결합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는 상태를 베이스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맛과 단맛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그 강도가 높을 때 밝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맛만 강하다고 절대 좋은 커피가 아니니까요. 이거 4번, 이거 티피카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굉장히 연한 꿀물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질감이 좋지, 찐득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굉장히 매끄러워요. 실키, 밀키하다는 느낌이 좀 맞을 것 같네요. 밀키. 아주 맛있습니다. 다만 식어가면서 약간의 허브 느낌이 좀 돌기 시작하네요. 허비. 뭐 살짝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약간의 허브 느낌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3미톤도 밝고 좋습니다. 4번. 5번 샘플도 조금 더 식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과숙된 완숙이 아니라 과숙된 과일의 느낌으로 넘어가는데 이 3미톤도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곶감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요. 곶감 같은 느낌도 살짝 돌고요. 아까 사라졌던 초반에 물 부어서 약간 그 향 체크할 때 사라졌던 향신료 느낌이 식어가면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또 특이하게 향신료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팔각, 흔히 육두구라고 표현한 넘맥 이런 느낌도 감지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클로브, 정향이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 커피에서 느껴질 법한 그런 스파이시한 향신료의 느낌이 맴돌고 있어요. 근데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스파이시하게 감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커피 하신 분은 게이샤는 제가 더 이상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식어가면서도 정말 완벽해요. 와, 이런 제스민 꿀차 같은 게이샤가 있다니. 진짜 한번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S급 가성비의 게이샤, 콜롬비아 게이샤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콜롬비아 게이샤의 표본. 아주 맛있습니다. 자, 커핑 플레이버 체크 마무리하고 간략하게 좀 더 정리된 멘트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카로카 소타라 무산소 발효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아주 진득한 단맛을 베이스로 식어가면서 3위톤이 좀 더 명확하게 올라와서 점수가 계속 더 올라간 케이스고요. 사과잼이라든지 진짜 말 사과를 졸여낸 그 잼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은 프루티함과 질감, 잼처럼 좋은 질감과 바디감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감 점수 상당히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밸런스 점수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식어가면서 올라오는 산미통과 애초에 바닥에 깔려있는 달콤한 질감의 단맛이 너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밸런스 점수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마우스필과 클린컵. 사실 무산소 발효 커피에서 클린컵이 좋게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았었는데요. 정말 내추럴 커피, 발효 커피의 뭐 진수를 보여주겠다 싶은 정도로 발효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클린컵을 좀 깨는 요소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깎는 편인데, 이 두 커피만큼은 클린컵 정말 좋습니다. 깔끔해요. 근데 가격도 둘 다 키로의 소분 가격이 14,000원 밖에 안 하네요. 정말 이렇게 착한 커피가 있을 수가 있나요? 커피 리블에 감사합니다.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특이한 컵노트로 애플 시나몬이라는 컵노트를 써놨네요. 뭔가 향신료 느낌이 도는데 아주 그 시나몬 스틱을 끓을 물에 살짝 탁 담갔다가 빼낸 것처럼,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설탕 중에 애플 시나몬 슈가가 있어요. 그 애플 시나몬 슈가를 딱 부어놓은 것 같은 그 사과와 시나몬의 향신료 느낌이 적절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남는 초콜릿 같은 요원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제 개인적인 최종 점수는 87.09점 87.09점을 줬어요. 87점. 굉장히 높은 점수 줬죠. 정말 맛있습니다. 꼭 먹어보세요. 콜롬비아 카우카 소타라 무산소 발효.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리브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2번 소타라 엘피노 같은 경우요, 개인적으로 둘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좀 더 1번 커피가 제 취향이 맞는데요. 이 2번 커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꿀차, 오렌지 마멀레이드, 아까 제가 아로마 체크할 때도 언급해드렸죠.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은 시트러스한 감귤류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꿀차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요. 특히나 과일맛 초콜릿 같다고도 표현했고, 1번과 마찬가지로 클린컵 굉장히 좋았고요. 이 차이를 두는 거라면 산미톤이 굉장히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속성 있게 산미톤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여운 자체가 이런 지속되는 산미를 바탕으로 상당히 주이시하게 여운이 지속되는 게 인상적인 그런 커피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1번 커피는 애프터 테이스트, 1번 카우카 소타라 같은 경우는 애프터 테이스트와 밸런스에서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줬고요. 2번 소타라 엘피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바디가 그쪽을 좀 더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와 애프터 테이스트가 다른 부분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하는데 조금 더 일반 커피에 비해서는 점수를 낮게 준 편입니다. 그래서 최종 스코어는 85.95점을 줬어요. 85.95, 거의 86점에 가깝네요. 이 두 커피 다 굉장히 훌륭해요. 가격대가 이래가지고. 근데 무산소 발효 커피는 제가 언급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다뤄봤던, 커핑해봤던 무산소 발효 커피 정말 많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돼서 많이 이제 로스팅하고 맛도 보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단점이라고 하면 무산소 발효 커피가 향미의 상미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 좀 있습니다. 모든 무산소 발효 커피는 그래 라고 쉽게 제가 정의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다뤄봤던 무산소 발효 커피는 일관되게 향미의 상미 기간이,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해서 빨리 휘발돼서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풍부한 단맛과 좋은 산미톤을 가지고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푹 꺼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편이라서, 뭐 싱글 오리진 에스프레소라든지 에스프레소 블렌딩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경우에 상미 기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톤 다운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말했네요. 또 돌려서.
자, 3번 샘플 나리뇨 라 플로리다 전형적인 콜롬비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말 그대로 굉장히 라운드한 느낌의 커피입니다. 밝은 산미톤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주이시한 이온, 그 주이시한 산미가 청사과의 느낌으로 조금 더 저한테는 감지가 됐고요. 진한 캐러멜 시럽의 호미가 인상적이라고 메모를 해놨는데 이 캐러멜 시럽도 캐러멜 시럽을 만드는 설탕의 종류가 여러 종류, 또 굳이 카테고리 나누자면 흰설탕, 황설탕, 그리고 흑설탕으로 나누자면 황설탕과 흑설탕의 중간적인 느낌. 흑설탕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황설탕의 부드러운 느낌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중간적인 느낌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굳이 하자면 황설탕과 흑설탕을 섞은 블렌딩한 설탕으로 만든 캐러멜 시럽,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 고르게 균등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나 애프터 테이스트가 점수를 높게 줬어요. 이 3번 라플로레다 같은 경우 여운에서 점수를 높게 줬기 때문에 종합 점수는 84.98점이에요. 거의 85점에 근접하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점수는 제 개인 점수라서 가이드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자, 이제 콜롬비아 인자 내추럴, 카우카 인자 내추럴 5번 커피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어가면서 산미톤이 좀 더 명확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과하고 자두하고 잘 섞어가지고 착즙해 놓은 주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사과하고 자두의 느낌이 굉장히 오묘하게 잘 믹스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진득하게요. 근데 이 느낌이 입안에 들어가서 오물오물거리거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블랙베리, 흔히 아로니아라고 또 표현하죠. 블랙베리의 느낌이 많이 달라붙어요. 살짝은 떫다라고 표현해도 드라이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와인에서 표현하는 드라이한 느낌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단감을 먹었을 때 끝자락에 남는 약간의 그 떫은 느낌. 하지만 그게 입안에 계속 남아서 뭐 애프터 테이스트를 깎아버린다거나 클린컵을 깨버리면 다 이제 부정적인 요소로 감점의 요인이 되지만 약간의 그 드라이한 느낌은 와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점수를 높게 주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 떫은 느낌은 지속되면 안 돼요. 감지되고 그 쌉싸름한 느낌으로 날아가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속되면 절대 안 되는. 자, 특히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초콜릿티한 플레이버가 강하게 지속되면서 바디감이 매우 훌륭하다고 체크를 해놨네요. 지금 이제 6번, 7번 샘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급했죠. 너무 훌륭하다고. 딱히 요란하게 컵노트를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스민 꿀차, 아주 훌륭한 제스민 꿀차의 느낌이고요. 차이를 두자면 6번 샘플에서는 조금 더 시트러스한 느낌이 많이, 시트러스 또 말리 계열 사과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7번 샘플은 아주 핵가루의 진득한 질감이 좀 더 가미가 돼서 바디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6번 알레한드라 게이샤에 조금 더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90.87점 줬고요. 90.75점. 아주 미세하게 6번 알레한드라 게이샤를 좀 더 점수를 많이 줬네요. 90점 넘게 주는 커피 저 정말 드물거든요. 점수를 좀 짜게 주는 편인데 아주 훌륭한 커피입니다. 꼭 맛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커피 리뷰 다 끝내봤는데요.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됐네요. 시간이 아마 곧 알아서 인스타가 타임 오버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뷰가 끝나는 즉시는 아니지만 오늘 저녁에 바로 카카오톡 원더룸 채널에서 이 리뷰에 대한 정리 파일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 원두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분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어떤 커피가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더 맛있는 커피로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피 샘플이 7개다 보니까 너무 서두를 수밖에 없죠. 1시간이 너무 짧네요.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유튜브에 풀 영상